안녕하세요. 위클리 민들레이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억지 기소다, 무죄를 확신한다는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어서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시작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오늘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오늘은 이창호 전 로이터 통신 기자님과 김시몬 뉴탐사 기자님 모시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몬 반갑습니다. 기자입니다. 도우미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 기존의 언론에서도 네. 벌금형으로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 할 정도로 네. 이 사건의 이제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사안을 네. 그렇게 대단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인물 때문에 중요한 거지 이 네. 사안은 조금 가볍게 봤던 것 같은데 네. 재판부의 판단이 생각보다 너무 중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뭐 벌금 80만 원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의원직 유지하는 그 선에서 판결이 나올 걸로 다들 보고 그게 이제 크게 이상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징역 1년 좀 너무 예상 바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뭐 피선거권 박탈에 의원직도 뭐 상실. 날라가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네. 이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사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자료 있으시면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네, 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 방송에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 라고 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랬더니 성남시장 때까지는 몰랐다라고 해서 고 김문기 씨 관련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관련해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자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 기자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도 취재하면서 여기저기 국회도 다니고 네.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실 한두 번 보고 뭐 여러 번 봐도 네. 이름도 못 외우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선 방송 중에서 네. 뭐 이 김문기 씨를 아십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잘 알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거를 네. 지금 당선 목적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뤄지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된 건이고요. 네, 그렇죠. 정말 이 개인적으로 아냐 모르냐 하는 거는 정말 개인의 인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이창호 기자님을 몇 번 뵀지만 이창호 기자님 개인적으로 아세요?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두 분도 아는 사이세요? 오늘 좀 서운한 일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이 변호사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한 4-5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오늘 문자로 오늘 같이 방송하게 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위증으로 처벌해야 됩니까? 아니, 뭘로 처벌해야 이건 됩니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억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 모른다고 했다고 기억력을 재판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우리 영상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전현민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전현민이 누굽니까?
전현민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면 노희복 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역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승철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이 전현민입니다.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이 전현민입니다. 노희복은 여러분을 함께 와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관이 노희복입니다. 그리고 이승철은 바로 실무관입니다.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수시로 분들의- 자료 제공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차장님 자주 오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성환 아십니까? 김성환. 정진욱 아십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법원, 우리 국회 행정실장이에요. 맨날 보시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김문기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정진욱입니다. 보시잖아요. 맨날 보는데 와서 항상 얘기 듣고 발언 시간 재고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정진욱이에요.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박동찬 아십니까? 박동찬. 전문위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동찬 전문위원. 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중에서 누굽니까? 몇 번째 있는 사람입니까? 몇 번째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함만 알고 있고요. 얼굴하고는 매칭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야기할게요. 온 세상에 김문기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이라 잘 모르는 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다 대요. 근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리고 오신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협력관을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네, 이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딱 그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네. 네, 저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방송한 내용이죠? 아, 저거를 네. 좀 판사가 좀 봤었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무죄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근데 예. 검찰에서는 저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 기소를 한 거죠. 네. 심지어 저거를 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 표지가리를 네. 했죠. 예. 네, 그 공문서 표지가리를 했는데 혹시 표지가리 한 내용 있으면 한번 올려봐 주시고 그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 기자님? 네. 그 지금 자료 화면 있나요? 네. 일단은 공문서 표지가리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2014년에 결재한 호주, 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재한 게 있는데 그 차후에 네. 이제 결재 문건에다가 김문기라는 이름이 없었는데도 김문기가 포함된 결재 라인 수정 명단을 짜집기 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최초 결재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결재한 것처럼 김문기라는 이름을 보고 결재를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바꾼 거죠. 예, 그죠? 원래 없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 검찰이 바꾼 그 수정한 자료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사인하거나 이렇게 결재한 라인이 없어요. 네. 그냥 빈칸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성남시 직원들한테 문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성남시 직원들이 그때 결재했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또 그거에 속아가지고 허위 이제 진술을 허위 진술하게 유도한 거죠. 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명백하게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네. 사진 있나요? 표지가리는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왔죠? 저 부분은 무죄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경우도 무슨 막 30명, 40명 있는 사진에서 그 주민을 쫙 해가지고 그 김문기 씨랑 한 2-3명만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그 부분만 사진을 제출을 하면서 검찰에서 네. 이렇게 자주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네. 서로 간에.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위증이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자면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이때는 뭐 가족관계, 학력, 재산, 출생지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의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거를 조사했던 검사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서에 보면 참고인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주관적 평가나 인식에 해당되는 거니까 처벌되지 않는 거 알고 계세요? 처벌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검사가. 네, 그러니까 검사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소장에는 들어있던 내용인가요? 그렇죠. 공소장에 넣었고 심지어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 김만배 모른다. 전화도 한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한 것도 나오고 회식 자리도 나오고 다 이랬는데 나중에 김만배는 그 취임 준비 그 인사청문회에도 네. 참여하고 그러지 네. 않았어요?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네. 다 아는 관계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나 모른다라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이거는 주관적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 각하. 우리 장모님은 이제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 그렇죠. 없다. 맞아. 그 얘기도 그렇죠. 그리고 네. 최근에도 명태균 이슈 보면은 그 경선 때 조금 교류했지만 그 이후에 경선 이후에 만나거나 뭐 교류한 적 없다라 그랬는데 이번에 전화까지 한 그렇죠. 경선 후반기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잘랐고 그 이후에는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네. 발표를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거 녹취를 공개를 해가지고 당선된 이후에도 연락한 게 그렇죠. 네. 들통이 나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그때 뭐 취임 축하한다고 전화하는데 어떻게 안 받으시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맞아요. 거죠. 그 그리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보면은 네. 아직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경선 그런가요? 이후에 네. 뭐 서로 연락하거나 그런 적 없다라고 네, 네. 하는 그래요? 대통령실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은 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결재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사실관계를 이제 바로잡는 그 보도 자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고무줄 잣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또 자신에 있어요. 대해서는 또 뭐 장모 최은순 씨가 뭐 이론 한 푼 남한테 맞아요. 내준 적 없다 그런 하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구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거. 그게 공개적으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사안의 중함을 따질 때 네. 어쨌든 저희가 선거로 뽑았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그때 과거 후보 시절에 누구 안다 모른다 기억의 네. 영역을 판단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인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정말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봐주기를 하는 거고 자신의 반대쪽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최대한 혐의를 그냥 긁어 다 갖다-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다 갖다 붙여서 네. 아무거나 한 개만 걸리게만 해라 이제. 이게 뭐. 무죄가 난 맞습니다. 이유를 보면 제 생각에는 중간에 재판부도 이거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 공소장에는 이거 그 김문기를 언제 알았는지 뭐 몰랐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인식에 대한 게 아니라 뭐 이게 쟁점이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라 이렇게 네. 검사한테 얘기해서 교유행위라는 뭐 검찰이 최근에 네. 뭐 7월인가요? 뭐 그때 공소장도 변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유행위라는 생판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죠.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교유행위는 같이 뭐 그것도 사귀고 뭐 논다 뭐 네.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재판에서 이 교유 행위라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제대로 얘기하라.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이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또 완전한 무죄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요. 보니까 그 유죄라고 얘기한 게 제가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네. 조작한 거죠라고 채널 A에서 네, 이재명 네. 대표가 얘기한 걸 가지고 네. 이게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한 거다. 그렇죠. 그 검찰에서 그렇게 뭐라 발언을 얘기하는 둔갑을 거죠. 시킨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달에 채널 A에서 이재명의 프로포즈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국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실제 보면 굉장히 여러 명 한 단체 사진 중에서 4명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마치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골프 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린 거거든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골프를 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있었는데 네. 그거랑 상관없이 그 이재명 당시에는 대표가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명만 찍은 적은 예, 그러니까. 없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한 이제 취지는 이거죠. 국힘에서 이렇게 사진을 조작해 가면서까지 나를 아주 치사하고 더럽게 공격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는 나 골프 안 쳤어라고 주장했어라고 하면서 근데 봐봐 너 골프 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을 하려면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발언 자체를 다르게 둔갑을 시킨 다음에 이건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골프를 만약에 2번을 쳤다라고 한다면 네. 한 번 쳤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예를 들면 첫 번째 골프를 쳤을 때 그때 사진 찍은 사진을 가지고 네. 그 3-4명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든지 검찰이 뭐 증거로 이제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 사건은 뭐 2번째 골프 친 날일 수도 있는 것인데 네, 네. 전혀 다른 예, 내용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유죄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나는 골프 안 쳤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이재명 네. 대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김문기 관련 건은 뭐 안다 모른다 이거는 지금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의견으로 네. 한 거고 지금 골프와 골프 친 관련해서 거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한 했습니다. 거죠. 네. 다른 것도 좀 무죄로 인정한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김문기 네네.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이 골프 하니까 또 이제 저희 윤석열 대통령 생각나는데 아, 그렇죠. 최근에 골프 치면서 이렇게 네. 골프 치는 게 걸려가지고 네. 얼마나 거짓말이 많이 예, 나왔습니까? 걸려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로 이제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해서 그렇죠. 골프 연습을 한다고 했다가 결국 밝혀진 게 네. 8월부터 쳤던 거예요. 8월부터 그리고 7번이나. 안 된다고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다고 했더니 그 예약 다 빼게 해서 네. 그냥 너무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진상 악성 민원인 비슷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도 거기 다 예약이 차 있다고 하는데도 기다려가지고 앞뒤로 다 빼라 해서 그냥 들이 대통령이 닥쳐가지고 친 거죠. 그런 거죠. 황제 골프 그야말로 황제 골프 친 거죠. 그렇죠. 앞뒤로 그리고 다. 지금 골프를 치기에는 너무 국민들이나 다들 너무 화가 나서 거리로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금 한가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네. 게 검찰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다 근데-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던 근데 거죠. 갑자기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네.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걸로 지금 유죄가 포커스가 돼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댓글 올려주신 거 보니까요. 태정태세 비욘세님께서 서초동 현장에 있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빈곤 도시락님께서는 윤석열도 유죄 판결해야죠. 주말에 일은 안 하고 골프 치고 대통령이 골프 칠 시간이 있나?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빈곤 그렇습니다. 도시락. 빈곤 도시락.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 오늘 선고로 돌아와서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국정감사장에서 협박이 있었다라는 표현 관련해서 이제 이거 네네. 허위였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요. 요건 예.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건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이거는 일단 국정감사장에서 네, 경기도 경기도. 국정감사인데요. 그렇죠. 네, 당시에 백현동의 부지 도지사 용도 변경을 가지고 네, 국토교통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변경을 해줬느냐 네, 특혜를 해준 거 아니냐라고 그렇지, 특혜 얘기를 아니냐.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해야 이재명 되니까. 대표가 네,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압박을 해오고 네,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게 허위라는 건데요, 지금. 네, 근데 실제로 뭐 기록을 살펴보면은 네.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보면은 당시에 성남시에 있는 그 환경국장이 네,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간부 회의도 있었고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돌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또 크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판결문에도 그런 여지는 있지만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협박을 받았다, 협박을 했다라는 게 뭐 정말 법적으로 어떤 협박을 했다,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갈, 네. 공갈 협박 그런 네, 의미가 형사상의 그런 협박이 그렇죠. 아닌 거죠. 사실은. 본인이 부담을 느꼈다, 예, 그럼요. 그런 이런 의미로, 내용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또 허위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법원에서는 이거는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데,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사가, 예를 들어 국토부니까 상사가 오늘 저녁에 회식하자고 하고 한 잔 마시라고 하면 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의 부담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의 판단에서 마셨지만 어쨌든 상사의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고, 집에 갔을 때 부인이 당신 왜 술 마셨어 했을 때 우리 상사가 나를 좀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얘기하죠 네. 보통. 그리고 뭐 보통 그렇게 하시죠. 네. 그리고 공직 생활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아실 텐데 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네.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딸이야라고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도 상급자가 안 했지만 아무 얘기 그걸 내가 누가 뽑아달라 그랬나? 인사청사 부담이 그랬나? 되잖아요. 그냥 얘기만 하고 간 네. 건데 그렇다고 부담이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내가 협박했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으로선 그냥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의사결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네, 그 얘기를 들으니 또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생각이 나는데, 누군가 공천하라고 추천을 해주면 나는 공관위에다 전달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이 공천 계속 개입한 게 바뀌죠, 아니고, 지금. 네, 네. 내가 공천 개입한 게 아니고 누가 추천해주면 그걸 전달만 했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네요. 그러죠. 자기 자백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계속해서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그렇죠. 공천할 때 개입한 혐의들이 지금 계속 네.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강서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네. 다들 반대하는데 예. 지금 공천하도록 지금 뭐 압력인지 뭐 하여튼 강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뭐 참 그렇게 보고- 볼만한 여지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되게 이걸 만약에 나한테 조금 내 얘기가 좀 나온다면 나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취지로 네, 약간 네. 비아냥거리면서 네. 검찰에 나가서 얘기하겠다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꼭 좀 불러줬습니다. 비교해 보면 누구의 죄가 더 중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네, 어쨌든 또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처벌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법적인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은 국회감정증언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위증을 했으면 그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네.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외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법의 취지는, 이렇게 한 취지는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증인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네. 그냥 소신껏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증이 아니면 그냥 처벌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증죄로 처벌을 안 받았고, 그렇다면 그때 처벌 안 받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이제 법률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예시로 들면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직무와 상관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일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게 직무와 상관없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본 거죠 지금. 둘 다 해당된다고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본 봤을 거예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막 된 상황이었고,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선택권이 있었어요. 네. 그냥 경기도지사를 빨리 이제 물러나고 대권 후보로서만 이렇게 활동을 해도 되는데, 네. 그때 상대 후보 측이라든지 대장동이라는 뭐 이슈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 만약 물어본다면 네. 그랬고, 그래서 당시 YTN 생중계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사실상 이거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재명 청문회다. 네. 대권과도의 주요 분수령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네. 나왔고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네.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러면 이 법원의 취지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본 국정감사와 관련이 상관이 없기 없음. 때문에 대답하지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제 보호해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판결문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이 양형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고려를 한다면 나름 벌금형이나 아니면은 벌금형의 그 집행유예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아예 기준점을 네. 잡았고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낮춘 게 저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 하는 지금 거니까. 그동안 다 얘기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지금 하는 그 거짓들 들통나는 거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뭐 법적인 제약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뭐 말 하나 한 거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다 그렇죠. 지금 네. 실형을 때린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좀 보다가 왔는데 댓글이라든지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도 당선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들 네.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로 다 걸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그마저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게 그 명품백이라든지 다 지금 불기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권력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불송치, 불기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점점 수사기관도 그렇고 뭐 경찰, 검찰 뭐 다 경찰은 지금 최근에 폭력 네. 시위를 폭력적으로 이제 그렇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체포하고 또 했었죠.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검찰 많이 욕하고 그나마 믿을 건 사법부밖에 없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뭐 시민들께서 대단히 실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네네. 또 그 재판장도 좀 그 성향이 지금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조금 예.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인데. 근데 그 성향 자체라는 게 네. 그것도 그냥 외부적인 평가잖아요. 사실 네. 뭐 얘기 나오기로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 거기에 뭐 진보 성향의 연구 단체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네. 뭐 사실상 거기서도 별다른 일은 안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식이라면 국감장에서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금 방통위원장 네. 지금 탄핵됐죠. 예. 그분도 자기 성심당에서 빵 안 샀다고 했는데 결국 빵 산 거 다 나오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막 거짓말한 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빨리 수사와 기소도 돼야 되는데 이건 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법원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일단 강하게 때려놓고 이제 항소나 상고로 해결하라는 그런 생각인가요? 좀 보통 약간 이해가 안 1심에서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징역형을 하고 이제 집행유예 한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무죄가 아니라면은 뭐 100만 원 네. 이하로 해가지고 의원직 유지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 생각인데 지금 너무 사법부가 지금 보수화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오죽하면은 지금 뭐 누리꾼들은 사법 살인이다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럼 이게 가장 핵심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재판 설명 자료를 보면 네. 국토부 압박을 느꼈다라고 했으면 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네. 건데 그러면 협박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재판부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뭐 정치인이 그 당시 상황에서 네. 협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당시에 그러면 왜 협박으로 느낄 수 있었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네. 찾아봤더니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 쪽에서
이제 문건을 이제 확보해가지고 재판 준비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국토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네. 그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한국식품연구원도 똑같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그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달라라고 했을 때 성남시에서는 우리 시도의 계획과 맞지 않다라고 보냈는데도 한 3차례 4차례 이렇게 계속 공문을 보내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좀 상향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제 용지 변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엄청 부담 느끼죠. 부담 느끼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공문으로 온 거잖아요. 네네. 이제 공무원들 보면 주로 말로 많이 해요. 구두로 전화도 네.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공문으로는 굉장히 정제되게 이제 네, 쓰거든요. 이게 그렇죠. 기록에 남으니까 만약에 저 정도 했으면 전화로 했을 때 아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바꾸셔야 돼요. 이 네. 정도 얘기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떤 압박감은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국민들이 탄핵한 박근혜 정부가 네. 성남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 정책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네. 번 요청한 사실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뭐 협박으로 느낄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판부의 이게 판단 범위를 네.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 문헌 그대로만 의미를 따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문헌 그대로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에게 뭐 불이익을 해악을 주겠다. 고지. 형사법에 해악을 나오는 고지. 공갈 협박의 그런 그렇죠. 협박 수준으로 뭔가 해악을 고지한 건 아니지 그렇죠. 않느냐 이러면서 그렇지. 두려움을 느끼고 어. 해악을 고지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치적 수사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 그런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 거의 협박으로 느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오늘 그 저도 이제 이 선고가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그 반응을 좀 들었는데 네. 굉장히 충격적이다. 어땠습니까 반응? 네, 충격적이다 이런 많이 얘기가. 격앙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사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절망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고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중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봐서는 다들 무죄를 좀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판결이라는 거는 딱 까볼 때까지 나올 때까지는 어떨지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만 보면 무죄다. 다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유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징역형의 뭐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너무 중하게 나왔다. 이런 반응도 아니 좀 모든 있습니다. 언론도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네. 선고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 못했죠.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만 맞아요. 네. 중점으로 그렇죠. 봤지. 네, 맞아요. 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뭐 이 정도 예상한 데는 없었고 이걸 맞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한 5일 전쯤에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니까 모두의 예상은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에 이게 되게 쟁점이라고 맞아요. 판단이 네, 됐거든요. 네. 언론 그렇죠. 네. 보도라든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거보다 이 백현동 이 용지 변경 용지 변경 관련해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분명 선고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용도 변경해가지고 누구한테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단어 하나. 이 당시에 그 식품연구원이 그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면서 그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다고 이제 감사라든지 네. 대통령 지시사항에 뭐 이렇게 관심사안에다가 뭐 그런 사안들인데 네. 뭐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국토부에서도 거절 의사를 3번인가 그 성남시에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공문 요청이 협조 요청을 오거든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성남시에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또다시 협조 요청이 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 이걸 유죄로 한다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탁을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강한 형을 때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거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협박을 받아서 무슨 그랬다라는 게 허위사. 너 협박으로 느끼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러니까. 협박이란 표현을 했어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허위사실로 한 건데 참. 제가 재판부를 되게 의심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그 법정 자주 다니는 기자로서 네. 항상 뭐 재판부가 이상해도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1년에 최근 1년 정도만 살펴봐도 1, 네. 2년 정도만 살펴봐도 선거 전날에 꼭 그 재판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표지가리로 해가지고 네. 증거를 제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수사 기록도 달라고 하면은 1년 넘게 주지도 않고 네. 뭐 그런 행태를 반복해 오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왜 제동을 걸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재판부를 기망한다라고 해서 조금 꾸짖거나 그러지 왜 안 왔나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1심에서 중하게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희망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지금 이제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한 것이 검사가 기존에 주장했던 것들을 차용해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이쪽의 논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간다면 혹시 2심에서는 또 이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판사들도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판사들이 이 검사가 공익의 대변인? 네. 대변인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완전히 먼지털이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뭐든지 하나 걸리게만 해서 그냥 온갖 죄를 다 끌어모아다가 그냥 해놓고 판사가 정말 미안해서 다 무죄 못 때리고 하나라도 유죄 때려야 되겠다 이런 미안해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그 현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거친 아주 그 유능한 판사들이 네. 기억력도 그렇고 뭐든지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시각에서 생각을 하고 네. 일반인들이 하는 뭐 협박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하듯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좀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판결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저도 몇 개월 전에 본 우리 기자님을 잘 기억을 못한 4번이나 봤다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니 몇 개월 전도 죄송해요. 아니라니까요. 몇 개월 전도 아니에요. 몇 개월 전도 아니에요?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도 뵙고 그리고 한 2, 3개월 전에도 한 2번 죄송해요. 뵙고 뭐 그랬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현재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첫 번째 사건에 이제 1심 선고가 난 거거든요. 지금 남은 재판들 있죠. 네, 네. 그럼 이제 다른 재판들은 어떤 사건들인지 좀 이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선고가 날 사건이 네. 위증 교사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다음 25일 날 나오는 11월 거죠? 25일 날 네. 선고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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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되게 옛날로 거슬러 네. 가야 되는데 다 옛날 얘기들이죠. 이게 또 기억이 2002년 네. 2002년에 있었던 네, 사건인데 네. 2002년에 뭐 KBS랑 당시에 시민단체 활동인가요? 뭐 아무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네.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성남시 캠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네. 이제 한번 일이 있었죠. 네, 네. 이제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네. 나중에 또 다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 당시 성남시장 네. 김병양 성남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운전하던 분께 네. 그냥 있던 사실대로만 얘기해 달라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이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22년 뒤에 네. 지금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근데 이제 있는 대로 얘기하라는 게 어떻게 그렇죠. 위증으로 이제 또 기억나는 탈바꿈이 대로. 되나.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보더라도 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 뭐 있는 대로만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거의 한 30초에 한 번씩 그 얘기를 계속 그러면 하시던데. 있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없는 대로 얘기를 하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기억이- 2002년에 있었던 게 왜 지금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때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누명을 좀 썼는데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랬다고 이것도 또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아, 누명을 썼는데 누명 쓴 게 아닌데 누명 썼다고 얘기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네. 이 허위사실 공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라고 그렇죠. 판결이 나오는데 억울하다는 그 의미였다.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에서 네. 이 김명량 시장의 그 운전기사였던 분께 위증을 교사해서 이렇게 무죄가 나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위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 또 따로 예. 나눠가지고 따로 나눠서. 근데 이제 그분이 김진성 씨죠. 예, 네, 맞습니다. 그분이 김진성 씨.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위증을 안 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어요. 내가 위증한 거 맞다. 왜냐면 본인이 위증한 게 돼야지 위증 교사도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위증한 게 맞다. 근데 그러면 자기가 왜 위증을 했다고 했을까? 자기가 이제 처벌받을 거를 감수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궁박한 사정이에요.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사기, 알선, 수재 등으로 수사 기소 중에 있는데 공범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만 지금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도 이제 다 기소가 돼서 이제 수사하고 기소가 됐는데 구형만 안 된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시키는 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서 쟁점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검찰청법에서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지금 했잖아요. 네. 그 와중에 제일 처음에는 6개 범죄만 수사를 하도록 했다가 그 이후에 2개 범죄만 수사를 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 2개 범죄가 경제 수사와 부패 수사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 네, 위증 교사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근데 검찰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으로 이 수사 저 수사 다 하게 만들어 네. 놔가지고 등을 네, 걸고 맞아요, 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위증 교사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대통령 그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 예.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게 돼 있는 건데 네. 그거 안 들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등 때문에 그 시행령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 확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사는 권한 없는 자의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위법한 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또 이제 주장을 네.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같이 또 쟁점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쟁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네. 이게 열흘 뒤에 있는 그쵸 25일이니까 네. 위증교사 열흘 뒤에 있는 건데 이 1심 사실 판결이 있죠. 네네네 이분의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신빙성을 탄핵을 해야죠. 신빙성을 신빙성이 탄핵해야 없다고 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사정도 좀 고려도 좀 네,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를- 같이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사건에서는. 자, 그다음 세 번째 사건이 방북 비용 대납 사건.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맞아요.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랬었죠. 네, 변호사비 지금은 대납. 썩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무슨 31억인가요? 네. 뭐 어쨌든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줬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대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온 게 비용을 지금 네네. 그 쌍방울에서 대납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8년이라든지 그 정도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되게 희망적인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고무적이고 문재인 정권 때. 네, 네. 그 당시에 북한의 히토류라는 네. 게 많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히토류를 선점하기 위한 대북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렇게 이제 비용을 이제 북한에 넘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랑 연관질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갑자기 지금 나온 겁니다. 네. 히토류 때문에 한때 우리가 또 곤욕을 겪은 적이 있죠.
히토리 수출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아마 그거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카가 법카도 그렇고 네네. 뭐 진술 세미나를 열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네네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 지금 쌍방울과 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상당히 가까운 가끔 어머니로 불리기도 하고 네. 한다는 분이 사실 그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을 본 일도 없고 네. 전화할 일도 없답니다. 네네. 나는 알아요. 그러면서 음. 뭐 너 지금은 뭐 그 기업을 가지고 검찰이 회유라든지 압박을 해오니까 그렇더라도 나중에는 이실직고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김성태 회장한 그 당시 취재했던 저희 강진구 기자님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 그냥 웃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네, 네. 보면은 사실 이것도 이재명 대표랑 엮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단 하나예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랑 전화를 해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진술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게 이제 국정원 보고서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때 쌍방울 쪽에서 돈을 북한으로 보낸 거는 자기 주식 띄우려고 한 거였다. 예. 대북 사업을 뭐 진행한 경위라든지 그런 뭐 관계에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거다. 예. 라고 예.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는 또 전혀 무시했었죠. 검찰의 최초 보고서도 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주가 조작을 위한 네. 그렇게 썼는데 일이었다고. 그 부분은 싹 무시를 하고 공익의 이제 대변자라면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그러니까요. 해서 제가 네. 안 되면은 무죄로 예전에 저 백지구형 하듯이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서도 이 공범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입 맞추게 하려고 뭐 연어회도 사주고 술도 먹이고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잡아댔는데 그 김성태 전 회장이 가는 곳마다 이제 카드 쓴 내역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연어회 먹었다 했는데 연어회 산 게 딱 나오고 그 어느 집에서 했는지도 나오고 막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나오니까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오전에는 구치소 주변에서 네, 이제 막 뭐 카드 내역이 막 나와요. 네, 네, 나오는데 이제 카드 내역이 나오는 날 보면은 뭐 변호사 접견을 했거나 그래요. 근데 오후에는 수원지검 근처에서 또 막 결제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살펴보면은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에 이렇게 출정을 나간 날이에요. 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오전부터 수원지검 근처에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이날은 아닌가라고 봤더니 오전부터 출정을 나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의 일정과 동선과 법카가 그대로 법카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따라다니는. 네, 네. 법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하여튼 요게 이제 세 번째 사건이고요. 네 번째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에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대장동 설명 좀 사건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복잡하죠. 예.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좀 네. 하나 있었어요. 그 성남 FC 사건도 여기 같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증인만 478명이고요. 아, 네. 경기도를 15박 16일을 압수수색. 네. 여기 이 장소도 압수수색 당한 장소 아닌가요? 네, 네, 그렇다고 지난- 들었습니다. 지난주였나?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만배 이것도 씨. 예, 네, 네. 맞습니다. 이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 있을 때 지난달에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재판 본 적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날지 계속 좀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혜경 여사 선고도 네. 있었죠. 네, 김혜경 맞습니다. 여사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어치, 네, 300만 원도 아니고 23억도 아니고 23억이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네, 또 차익, 아니고 예. 네,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한 것이 기부 행위가 된다면서 이제 150만 원 벌금형을 네. 선고한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네, 네. 7만 8천 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또 따로 계산을 한 거고. 예. 뭐 거기에 26,000원은 공식 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네. 그걸 빼야 되거든요. 78,000원. 78,000원 식사비로 결제했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이렇게 15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는데 네. 이것도 오늘 판결하고는 같이 이렇게 보면은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카드가 결제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전혀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네, 예, 되게 맞아요.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조계의 의견으로는 네.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소할 사안이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배 씨 그 공무원이었던 배 씨가 결제를 한 건데 이제 그거를 김혜경 여사와 네. 암묵적으로 네, 알고 연결해 있었다. 묵인할에 네. 기분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 그러니까 정말 혹시 압수수색 당해보셨어요? 저는 한 적은 있죠. 아, 네. 저는 이제 조금 당하는 입장인데 네. 근데 근데- 이런 조그만 사건 가지고 아까 100 몇 번요? 130번. 130번을 할 정도인가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 사건 자체만 봐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그 부인은 뭐 주가 조작이든 뭐든 다 그냥 무혐의가 되는 건데 이제 안 되고 나니까 78,000원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건 가지고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기소를 하고 이런 판결까지 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것들이. 저는 사실 네. 이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아니 직접 저도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네네. 무슨 일로 당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 네. 스토킹 그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네네.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스토킹한다고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네네네. 고소를 했는데 네. 2년 만에 지난 9월에 불기소 결정으로 혐의 없다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무슨 뭐 몇 번 불려간 거예요? 맞아요. 그 뭐 여러 번 불려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 그 당시 뭐 제 여자친구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경찰에서 여자친구한테요? 네, 연락을 계속해서 네. 조사받으러 나와라. 네네. 뭐 참고인 조사 받으러 나와라. 뭐 이래. 근데 더 웃긴 건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달라.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여자친구가 이 사건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관련 크게 없죠. 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갑자기 드는 느낌이 그때가 압수수색 당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기 만약에 정말 관련이 크게 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압수수색 나가거나 그러면은 진짜 이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이라고 네. 난 공익적인 기자로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제 주변이나 제 가족한테는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130건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인 거죠. 그 경찰이 그랬어요? 예. 그랬구나. 아니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검찰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자살하실 때 그 유서에도 이제 그런 말을 쓰시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돈의 팔촌까지 진짜 다 압수수색하고 이제 전화한 내역 있고 계좌 연결된 내역 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을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진짜.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연락도 끊기게 되고 이러거든요. 사람을 완전 고립시키는 거예요. 특히나 사업가들 주변엔 또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건데 네. 이 쌍방울 관련해서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전원으로 그 당시에 뭐 검찰에 조사가 있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갔는데 네. 김성태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었는데 네. 그분이 자기는 핸드폰 한 번 뺏긴 걸로도 잠을 못 잤다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취재가 더 나가진 못했는데 뭐 어쨌든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은 지금 계속 잘 지내세요? 갑자기요? 아니 왜냐면 그 말이 딱 맞는 게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 뭐 누구의 무슨 사건 때문에 연락 드렸는데 잠깐 와서 뭐 조사받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니까 그냥 그 정도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진짜 무슨 범죄자인갑다라고 생각하면서 연락이 끊기죠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심리적 압박이 들고. 맞아요. 저희 네. 부모님도 제가 살면서 그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 일이니까 조금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조금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네, 얘기를 네. 좀 짧게라도 네, 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거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선배 기자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기자로서 잘 취재한 게 맞나?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항소심도 있을 것이고 이제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갈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더 나가서 싸워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또 그 예전에 저희가 뭐 수박 뭐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런 판결을 좀 좋아하거나 기대한 사람이 있을까봐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뭐 야당이 좀 뭉쳐가지고 네. 한번 시시비비를 많이 가리면서 네. 좀 적극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도 그렇고 사회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야당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번 재판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입장문이 엄청 빠르게 나왔어요. 지금 네. 다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또 이제 재판 결과가 있을 예정이어서 정말 또 이 변호사님은 뭐 특별히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저는 이번 선고를 너무 못 맞춰가지고요. 저희 전망이 틀릴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방송이 5시부터잖아요. 네. 2시 반에 선고니까 한 3시 정도에는 결과가 딱 나오겠다 싶어서 저는 거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간단히 넘어가고 그 다음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자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중형이 나와버려가지고 좀 그랬고 저의 이제 예지력에 대해서 나는 예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네.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법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걸로 유죄가 나오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당 했었거든요. 대표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대통령 후보까지 했었던 분인데 네. 이게 지금 너무 정치적인 판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요즘 유행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짜친다라는 얘기 있는데 네. 그 골프를 쳤다 안 쳤다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요. 협박이냐 압박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예. 이 두 개예요. 결론적으로 사소한 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 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정도로 그럴 만한 사안이냐라는 거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정권과 관련해서 이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 뭐 김건희 여사나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맞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거 어디 갔나요? 옛날에 그런 거 맞습니다. 열심히 주장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는 특검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건 결과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네. 이제 탄핵도 되고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특검도 다 통과시키고 거부권도 행사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게 지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원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지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다 무죄라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 네.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의 그런 맞습니다. 정서가 네, 좀 네. 법원에도 전달이 돼야지 너무 이분들이 그 갇혀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이게 신분제라고 법조인들과 네. 일반 시민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신분제라고 주장하고 그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그 외국 같은 경우에 판결을 하거나 그럴 때도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좀 참여도 하거나 네, 그러니까 네, 한 네. 명은 완전한 법조인이지만 네, 배심원자가 배심제가 있죠. 있죠. 네. 배심제가 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약간 시민들은 많이 우리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이미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적용하고 있지 않나? 네, 도입이 돼 있죠. 국민참여재판, 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거의 있긴 하죠. 네.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넘기는 방법은 어때요? 해결 뭐, 대안으로. 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한데 그래요? 그것도 네, 그것도 이제 몇 개 저기 이제 어떤 법률 아니 어떤 범죄인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대상이- 요건들이 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제 윤미향 전 의원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 선고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8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소를 했지만 그중에 7개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고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 1,500만 원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오히려 이제 유죄 혐의가 추가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높아졌고 어제 대법원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민들레에서 요 부분도 이제 기사로 썼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사법부에서 마녀 사냥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으니 요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민들레 TV, 비상시국 KTV, 언시국 TV에서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민주주의와 공정 언론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